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중공간첩제재법 제정해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루킹 사건을 경험했죠. 드루킹 사건. 그래서 선거 여론 공작을 펼치는 그러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댓글 공작, 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국 공산당은 하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중국 해커들 한국 대선 개입 시작했을 수도, 이렇게 주간 동아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김숙희, 라자루스 등 하루 평균 158만 건 사이버 공격 시도, 여야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보국에서 미국 연방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이라는 보고서 기밀 해제했는데, 러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련의 작전을 펼쳤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다,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이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라기보다 안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뭐 도널드 트럼프가 중요하냐 바이든 중요하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 개입한 것은 계속 기사에 많이 나왔고, 그리고 해외 서버 이용 댓글 공작 가능성이, 이게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역시 해킹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미국 법무부는 약 1조 4,972억 원이 넘는 현금과 온라인 가상화폐를 탈취한 해킹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제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네, 이런 어떤 공작,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선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당해봤는데, 이 중국하고 북한의 해커들이 한국 대선에 개입을 안 한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는 북한 간첩을 잡지만 이 국제 간첩 제재법, 그러니까 중공 간첩 제재법 하면은 좀 그렇죠. 중공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국제 간첩 우리가 그 제재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댓글 부대 원세훈 징역 9년, 그쵸? 이게 댓글 부대가 있었죠. 드루킹도 있었고, 또 국제무대 마이크 장악 200만 중국 댓글 부대 미 대선 노린다. 200만이 중국 댓글 부대가 미국 대선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한국을 건들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선거권을 지금 중국인들한테 줬죠. 네, 그리고 중국 댓글 부대 운영에 코로나 부정적 여론을 막고 있다. 네, 그리고 MVT가 중국 코로나19 부정 여론 막으려 댓글 부대를 투입하고 있다. 네, 중국 댓글 부대 활동이 사실로 드러났네. 네, 이게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서 인터넷 여론 조작 댓글 부대 200명 적발. 네, 그래서 중국의 국영 매체 외교관 댓글 부대 만들어 글로벌 여론 조작을 한다. 이 한국이 대상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북한과 중국 해커들이 한국 대선 개입을 시작했을 수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이 중공 간첩들을 제재할 수 있는, 또 러시아 간첩들을 제재할 수 있는 국제 간첩 제재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국가보안법으로는 북한을 처벌할 수 있는데, 북한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지금 국제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조항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공 간첩 제재법, 일명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국제 간첩 제재법으로 제정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